안녕하세요. 지구과학 토파보기 23강입니다. 우리 23강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우주단원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1단원에서 우리가 밟고 설 수 있는 땅, 지구의 딱딱한 부분, 고체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2단원에서 그 딱딱한 고체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대기, 이렇게 대기와 해양 얘기를 했었죠. 이제 3단원에서는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우주 얘기를 해볼 거고요. 초반에는 우주에 있는 별 얘기를 할 거예요. 별. 우주에 이제 별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실제로는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 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별을 하나 등장시켜 볼게요. 뾰로롱.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화려한 효과로 별이 등장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별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직접 이 별까지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에 대해서 연구할 때 별이 방출하는, 별이 우리에게 보내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별빛의 밝기를 측정해서 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별이 보내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은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별빛의 파장은 어떤 범위를 갖겠죠. 파장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위를 갖겠죠. 그거를 펼치는 겁니다.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쫘르르 파장에 따라 그 빛을 펼쳐내는 거를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이런 학문을 분광 관측이라고 해요. 분광 관측. 그러니까 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거는 첫 번째, 별빛의 밝기를 분석한다. 두 번째,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로 별의 물리량을 구할 겁니다. 일단 물리량이라고 하면 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수치화한 게 바로 물리량인데요. 별의 물리량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 제목인 별의 표면 온도, 별의 물리량일 겁니다. 표면 온도. 이제부터 우리 알파벳 T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별의 광도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광도는 L이라고 쓸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반지름이 있어요. 별은 우리가 그림 그리라, 별을 그려라 라고 하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별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별은 이제 공처럼 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별의 크기는 그 구의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량은 세 가지예요.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각각 문자로 T, L, R로 표현을 할 거고 오늘은 표면 온도 얘기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광도와 반지름 그리고 물리량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표면 온도에 들어갈 건데요. 별의 표면 온도는 아까 말했던 스펙트럼 있죠?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별에서 오는 빛도 스펙트럼으로 펼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표면 온도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를 보고 별이 그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순서로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스펙트럼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빛을 방출하는 그 광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일단 제일 위에 보면 누가 빛을 방출하냐? 고온, 온도가 높고 고밀도, 밀도가 높은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내가 파장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파장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고온 고밀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똑같이 고온 고밀도 광원에서 빛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고온 고밀도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진행되는 그 과정상에 저온 저밀도의 기체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온 저밀도의 기체들은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쏙쏙 먹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만 편식하는 거야. 골라 먹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 배경하에 중간중간 검은색 선이 보이죠.
이 검은 선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도달하는 그 과정에 저온 저밀도 기체가 있는 경우가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인데 그 빛이 고온 저밀도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에요. 이 고온 저밀도 기체에서 방출된 빛을 내가 파장에 따라 나누면 그거는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파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파장에만 지금 밝은 선이 나와 있죠. 검은 배경 하에 이 밝은 선들을 우리는 방출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흡수선과 방출선이라는 선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별의 스펙트럼은 연속 흡수 방출 중에 뭘까? 별이 종류에 따라 누구는 연속이고 누구는 방출이고 한 게 아니고요. 별의 스펙트럼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이제 최초로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과학자가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과학자인데요.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내요. 그 모습을 그때 이제 스케치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요게 바로 프라운호퍼가 관측했던 태양의 스펙트럼이거든요. 이제 보면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배경하에 검은색 선들이 쏙쏙쏙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별들은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 선들의 위치 있죠. 지금 보면 이 두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똑같잖아요. 여기서 선의 위치라는 건 다른 말로 그 선이 생기는 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의 위치 혹은 선의 파장은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 있는 요 기체, 여기 있는 요 기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체가 누구냐,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요 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스펙트럼 상에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선들의 위치를 분석을 하면 요 기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동그란 구가 나와 있어요. 공처럼. 아까 전에 제가 별은 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구, 그 바깥에 큰 구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려놨냐면 별은요. 중심부는 이제 빽빽한 고밀도의 기체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을 저밀도의 기체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저밀도의 기체를 우리는 별의 대기라고 해요. 별의 대기. 그러면 별의 스펙트럼이 뭘까? 물론 우리 결론은 이미 흡수 스펙트럼인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별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 별은 안쪽에는 온도가 높고 고온,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기체들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 그게 별의 대기인 저밀도 기체를 거치면서 그 저밀도 기체가 좋아하는 거 쏙쏙 빼먹으니까 결과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를 조금 이제 정돈된 문장으로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책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구과학 개론이라는 책에 있는 문장인데요. 읽어볼게요. 별은 표면 온도가 수천 내지 수만 도가 되는 고온 고밀도의 기체구이다. 별의 방출선들은 빽빽히 밀집되어 겹치게 되므로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별을 그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별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지만 별 그 자체와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별 표면에서 방출된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희박한 저온의 대기층을 통과할 때 대기층의 물질과 온도에 따라 일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흡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태양뿐만 아니라 여러 별들의 스펙트럼을 다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펙트럼을 보니까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겠죠. 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흡수선의 위치는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요거예요.
아, 그 별의 그 대기를 이루는 성분이 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뭐 어떤 별은 대기가 수소로 되어 있고, 뭐 어떤 별은 대기가 뭐 칼슘으로 되어 있고, 그 별마다 대기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으나, 그거는 틀린 말이었어요. 왜 틀리냐면, 별들의 대기를 보니까, 그건 어떤 별이든 간에 별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도 수소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별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왜 스펙트럼이 다른 걸까? 알고 보니까 왜 달랐냐면 네 번째 문장 보세요.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대기를 이루는 원소들의 뭐가? 이온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일단 이게 맞는 문장이고 무슨 말인지 좀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수소의 원자 모형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왜 수소냐면 지금 원자핵에 양성자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되겠죠. 수소는 이렇게 핵에 양성자가 한 개가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한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소의 전자 있죠. 그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할 수 있는 껍질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껍질이 여러 겹으로 있는 거예요. 전자들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더 높은 에너지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요럴 때 흡수선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봤던 흡수선. 그럼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전자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전자가 이렇게 세 번째 껍질에 있었어요. 그럼 요게 뭐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이렇게 아래 단계 껍질로 내려와요. 그럼 요럴 때는 좀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요럴 때 방출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들이 몇 번째 껍질에 많이 있는가, 몇 번째 껍질에 대부분의 전자들이 위치하는가, 그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가 열을 받으면 그 열을 받은 만큼 전자들이 어떤 특정 껍질에 많이 위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특정 흡수선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 뭐에 따라서 전자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위치하는 에너지 상태가 결정되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방금 오른쪽에서 설명했던 건 좀 화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로 그냥 가볍게만 알면 되고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별들의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 달라서 그런 거구나. 별의 스펙트럼과 별의 표면 온도가 연관된 값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들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분류한 사람들이 하버드 있죠. 하버드 대학교. 그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를 기준으로 스펙트럼을 분류를 했냐면 그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소선 있죠. 수소가 만드는 흡수선. 그 수소선의 세기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을 분류하는 걸 분광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목 분광형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분광형을 처음에는 수소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A부터 A, B, C, D, 땡땡땡 P까지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분류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 알고 보니 별의 표면 온도와 분광형을 연결시키려면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재배열을 해야겠다 해서 재배열을 한 결과가 바로 아래에 있는 7개의 분광형이에요. 그래서 7개의 분광형이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 분광형 7개의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는 요 개념이거든요. 일단은 요 알파벳을 어떻게 외우냐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고전적인 암기법이라서 소개는 해볼게요. 요거를 그 문장으로 외워요. O, be a fine girl, kiss me.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앞글자를 따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외워왔나 봐요. 그래서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다. 그래서 표면 온도의 대략적인 범위를 보면 이제 O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이상이고요. M형 같은 경우는 3500켈빈 이하예요. 우리가 뭐 각 분광형의 표면 온도 범위를 다 알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기준을 알아두세요. 기준으로 요건 알아야 되거든요. A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다. G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이다. 요 A형과 G형을 기준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랑 또 관계된 값이 바로 별의 색깔이에요. 여러 별들 다 똑같은 색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별 반짝반짝 다 비슷한 색깔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별은 뭐 빨간색 별도 있고 파란색 별도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색을 결정하는 게 바로 또 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를 짝지어 본다면 우리가 O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우리 보통 뭐 수도꼭지 같은 거 물이 나오는 온도를 생각하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별은 그 반대예요. 별은 반대로 표면 온도 제일 높은 O형의 별이 파란색, 푸른색, 청색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B형이 청백색, A형이 백색, 그리고 F형이 황백색, 그리고 G형이 황색, 노란색이죠. 그리고 K형이 주황색, M형이 적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 별이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색깔도 제가 암기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O형이 청색인 거, A형이 10,000켈빈이면서 백색인 거, G형이 6000켈빈이면서 황색인 거, M형이 적색인 거, 요거는 우리 꼭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퀴즈. 우리 지구랑 제일 가까운 별인 태양. 태양의 분광형은 뭘까요? 태양의 분광형. 태양의 표면 온도가 대략 6000켈빈 정도이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 온도가 바로 G형입니다. G형.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요 분광형이라는 게 어떤 표면 온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요. 요 알파벳 뒤에 숫자를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분광형이 G형이라고 하면 G0부터 G9까지 이렇게 뒤에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0이 표면 온도도 높은 거고 9가 제일 낮은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G20이 됩니다. 태양은 G2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와 분광형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아직 우리 분광형이 끝난 게 아니고 분광형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인데 지금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처음 보면 막 숨이 턱 막히면서 이게 뭐지?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걸 해석하기 앞서서 여기 지금 뭐 수소 1, 헬륨 1, 헬륨 2 이런 거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 뒤에 이렇게 1, 2, 3 로마 숫자가 붙여져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중성원자라는 건 이온화되지 않은 거. 전자를 하나도 뺏기지 않은 이온화되지 않은 중성원자인 경우는 그 원소 기호 뒤에 1을 붙여요. 그래서 수소 1 하면 중성수소, 헬륨 1 하면 중성헬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온화가 됐어. 전자를 뺏겼어. 그러면 걔가 전자를 몇 개 뺏겼냐에 따라서 즉 이온화 단계에 따라서 그 뒤에 뭐 2, 3, 땡땡땡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륨이 중성 헬륨이 아니고 전자를 하나 뺏긴 헬륨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헬륨 2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헬륨이 전자를 2개 잃어버렸어요. 헬륨 2가 플러스예요. 그럼 우리가 헬륨 3라고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요 기호들의 의미, 요건 이제 천문학에서 쓰는 기호니까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요 그래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은 분광형이에요. 그 말은 즉슨 가로축은 표면 온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여기 B형이 있고 오른쪽에 M형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흡수선의 상대적인 색이에요. 요 분광형을 갖는 별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얼만큼 이제 세게 나타나느냐 그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별의 분광형이 A0야. 그럼 A0인 별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H1,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된 마그네슘, 이온화된 규소의 흡수선이 세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누구의 흡수선이 가장 큰 분광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거를 아래에다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시험 문제 보기들을 다 같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기억.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별의 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흡수선들의 종류, 흡수선이 색이 뭐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나타나고 뭐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얼만큼 세게 나타나는가 그거 분광형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분광형이 곧 표면 온도를 의미하니까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니은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뭐다? 그럼 중성수소의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A형입니다. A다. 자, 디귿. 칼슘 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뭐니? 또 똑같이 보면 되죠? 칼슘 이온 선상에서 가장 강한 거, 꼭대기. 그거 보면 분광형은 K가 됩니다. 됐죠? 자, 리을. 태양에서는 칼슘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대요. 자, 우리 태양의 분광형은 G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0보다 살짝 표면 온도 낮은 편 요 정도인데 요렇게 선이 똑바르지는 않지만 선을 그어서 본다면 지금 태양에서는 칼슘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자, 그럼 미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태양에서는 칼슘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해? 그러면 태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칼슘이 제일 많은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태양도 역시 제일 많은 건 수소, 헬륨이에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선은 칼슘 이온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칼슘이 제일 많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비읍. 흰색별에서 중성수소 흡수선이 칼슘이온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대. 자, 그럼 흰색별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 흰색별은 A형입니다. 분광형이 A형이에요. 그러면 중성수소 흡수선이 칼슘이온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거 맞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 금속 원소와 분자에 의한 흡수선은 온도가 낮은 별에서 강하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흡수선의 종류 중에 금속 그리고 분자 찾아보세요. 대부분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이 뭡니까? 분광형 KM 표면 온도 낮은 쪽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금속이나 분자의 흡수선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요게 이제 요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보기들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분광형은 다 끝났어요. 오늘 강의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표면 온도랑 관련된 첫 번째 분광형이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 흑체 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 별의 물리량 세 가지를 한강에서 안 했는지 알겠죠? 세 가지를 한강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표면 온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토파보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표면 온도만 한강으로 뺐고 사실 뭐 광도랑 반지름은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광도, 반지름 얘기에다가 플러스 대표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요거를 찍을 때 뭐 표면 온도, 강도, 반지름 다 같이 할 수는 있겠죠. 하면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시간이 나오니까 저도 찍다가 지치고 여기까지 찍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가지고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흑체의 복사 볼게요. 자, 먼저 흑체가 뭘까? 자, 흑체란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흑체는 입사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모두 흡수하고 그리고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예요.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단 이상 속의 물체인 거죠. 모두 흡수, 모두 방출. 그런데 별이 흑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흑체의 정의를 보면 전자기파라는 단어가 보여요.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정확하게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파장에 따라 종류를 나눠볼게요. 요건 사실 우리 그 지구 복사, 태양 복사할 때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종류를 나누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한 가시광선이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기 가시광선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색은 빨간색이고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은 보라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걸 보라색 바깥이다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를 빨간색 바깥이다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거는 이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 같은 전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X선, 감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 람다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전자기파의 종류들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흑채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별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별이라는 녀석이 흑채에 거의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별을 흑채로 가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별의 온도, 광도 구할 때 별을 흑채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 흑채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플랑크 곡선과 빈의 변이 법칙을 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 마우스 패드가 너무 낡아가지고 마우스 패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거의 버려야 될 지경이 됐네. 그래가지고 마우스가 안 움직이나 봐요. 다이소 가서 하나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채의 성질 중에 하나인 플랑크 곡선. 플랑크 곡선이란 흑채가 방출하는 그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파장이고 그리고 세로축이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위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바로 플랑크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랑크 곡선을 보면 이 흑채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장 복사 에너지가 셀 때의 파장값이 있어요. 한 번 더. 가장 복사 에너지가 셀 때 최대 복사 에너지일 때의 파장값 있죠. 요 파장값, 그걸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해요. 파장을 의미하는 기호인 람다에다가 이렇게 최대값이다. 맥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람다 맥스. 근데 이 람다 맥스가 또 표면 온도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표면 온도와 람다 맥스의 관계가 바로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흑채의 표면 온도와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인 람다 맥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더라?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 6000켈빈, 5000, 4000, 3000켈빈이 바로 그 흑채의 표면 온도인데요. 흑채의 표면 온도가 6000으로 갈수록, 즉 높아질수록 람다 맥스 값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4000일 때 요 정도, 그리고 5000일 때 요 정도, 그리고 6000일 때 요 정도. 람다 맥스 값이 표면 온도 높을수록 짧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흑채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랑크 곡선과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성질, 요게 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 값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별이 이렇게 뿅뿅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별 아까 말했듯이 지금 색깔이 다르죠. 제가 별들도 색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파란 별과 빨간 별이 있는데 파란 별과 빨간 별 중에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제가 아까 수도꼭지랑은 반대라고 했죠. 파란색이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파란 별을 1번, 빨간 별을 2번이라고 하면 지금 마우스 너무 안 돼. 표면 온도는 1번이 2번보다 높은 거예요. 말로 할게요. 자, 그럼 람다 맥스는 누가 더 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표면 온도가 낮은 2번 별의 람다 맥스가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이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된 값으로 분광형 봤고요. 그리고 람다 맥스 값 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색지수라는 거를 볼게요. 색지수. 자, 이제 색지수 보겠습니다. 자, 색지수의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색지수는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등급의 차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급에서 어떤 등급을 뺀 값입니다. 됐죠? 근데 일단 등급이 뭡니까? 우리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별은 밝은 거죠. 뭐 1등급 별이랑 5등급 별 중에 1등급이 더 밝은 거죠. 뭐 이런 게 등급이에요. 다음 시간에 등급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런데 등급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의 등급의 차이를 우리가 색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급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똑같은 별에서 등급이 여러 개가 있대요.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눴냐면
그 별의 별빛을 특정 파장 범위에서 관측해서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특정 파장의 빛만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그래서 지금 U필터, B필터, V필터가 등장을 해요. U필터 같은 경우는 0.36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는 필터고 B필터, V필터도 각각의 파장 범위가 있습니다. 이 파장 범위 값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U필터로 정한 등급을 U등급, B필터로 정한 등급을 B등급, V필터로 정한 등급을 V등급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B라고 하면 그게 곧 B필터로 정한 B등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알파벳만 쓰면 그게 그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색지수를 하면 여기 지금 등급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색지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색지수를 정의할 때는 B필터와 V필터를 이용해가지고 B-V라고 씁니다.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B-V가 표면 온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플랑크 곡선을 볼게요. 자, 지금 별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파란색 별이 있고 노란색 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별과 노란색 별 중에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지는 알죠? 누가 더 높을까? 맞아. 수도꼭지랑 반대라고 했어. 파란색이 가장 표면 온도 높다고 했죠. 파란색이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 별에서 B-V 등급은 어떻게 됐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노란색 별을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별이니까 실선이죠. 이 실선 그래프에서 우리 B등급 요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과 그리고 V등급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 보면요.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B보다는 V가 더 커요. 그 말은 즉슨 V 필터로 봤을 때 별이 더 밝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급은 아까 말했듯이 밝을수록 작은 거니까 물어볼게요. 처음엔 좀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별은 B등급과 V등급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노란색 별은 뭐 거꾸로 생각해봐도 좋아요. 뭐가 더 작을지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B 필터로 봤을 때랑 V 필터로 봤을 때 V 필터로 봤을 때 면적이 더 커. V 필터로 봤을 때 더 밝아. 그 말은 즉슨 V 등급이 더 작다는 거죠. 즉 B 등급과 V 등급 중에 V 등급이 더 작아. 노란색은 B-V가 뭐야? 0보다 큰 양수야. 자, 그런데 이번엔 파란색 볼게. 자, 파란색 점선 그래프에서 이번에도 역시 B등급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과 V등급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 보면 B등급의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B등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B필터로 봤을 때가 더 밝아요. 그 말은 즉슨 B등급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아. 즉, 색지수인 B-V는 0보다 작아요. 글자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색지수는 여러분 노란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노란색이 더 큰 거예요. 그 말은 표면 온도랑 반대라는 거죠. 표면 온도는 파란색이 더 높은데 색지수는 노란색이 더 커? 아, 그럼 우리는 표면 온도랑 색지수는 반대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표면 온도 얘기를 다 끝났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금 표면 온도랑 관련된 값을 여러 개 배웠는데 얘네들을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최종 정리. 자, 우리는 오늘 분광형이란 거 배웠습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O, B, A, F, G, K, M 7개의 분광형이 있습니다.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요. O형으로 갈수록 람다 맥스가 짧아요. O형으로 갈수록 색지수가 작아요. 자, 그럼 반대로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요. 람다 맥스는 길어요. B-B 색지수는 커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표면 온도랑 관련된 게 별의 색깔이었어요. 아까 우리 뭐 빨간 별, 파란 별, 노란 별 등장했죠? 자, 가장 표면 온도 높은 O형은 무슨 색입니까? 우리 파란색이 수도꼭지랑 반대로 제일 표면 온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푸른색. 자, A형은 무슨 색? 흰색, 백색이고요. G형은 얘는 노란색, 황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표면 온도 낮은 M형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 온도 값을 기준으로 A형과 G형은 암기해 두라고 했어요. 자, 우리 A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1000켈빈인 건 알아야 돼. 그리고 A형은 하나 더 기준으로 색지수가 0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A형의 색지수 뭐라고? 0이라고. 그럼 O와 B형은 색지수 마이너스고 FG, KM은 색지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G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별이 바로 우리 선,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반에 문제 풀 때 아직 개념이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표면 온도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옆에 요거를 간단하게 OB, FG, KM 쓰고 O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고 람다 맥스 짧고 색지수 작다 이런 거를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별의 물리량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물리량인 광도와 반지름을 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구 뿌셔!